이 같은 야권의 강경 분위기를 청와대가 예측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보관은 무엇일까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가 홍석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향해 독서를 날려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죠. 임명 강행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강행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부, 전쟁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협치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날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결국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야당의 반응 중요한데 어제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야 3당은 일제히 포문을 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야 전국은 굉장히 급냉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됐죠. 바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또 G20 이제 이 세계 정상회담 준비 등 굉장히 쌓여 있는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인사권자의 책임이 될 것 같고요. 강경화 장관이 잘하면 야당의 지금 공세가 앞으로 이 실수였구나 하게 되겠지만 또 잘못하게 된다면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격, 질타,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재차 물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염두해야겠죠. 네, 어제 첫 출근하고 취임 시간 장면 잠깐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네. 그러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당시의 모습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죠? 네, 저희가 부족해서 많은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인사청문 절차가 이렇게 힘들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예,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쭉 연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책을 저한테 맡기시는 그 신임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부와 함께, 부의 쇄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문 대통령은 또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온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에게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되면서 강금실 장관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마 비교가 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2의 강금실 장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사실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강금실 장관. 그때도 파격적이었죠.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보다 지금 화면 나오죠. 그때 훨씬 더 여자 장관이 귀걸이한다는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이 귀걸이를 하는데 저런 액세서리 착용까지도 좀 문제시됐던 시절이라 격세지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파격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참여정부의 또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는데요. 지금 강경화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리천정을 깨는 여성 외교부 장관이다. 두 번째는 이 폐쇄적인 외교부의 개혁에 힘써달라. 이 메시지도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외무고시 출신. 또 굳이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비서울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연세대 출신이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그 남편분이 함께 이제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받는 게 이례적이죠. 여성이 장관이 되니까 이제 남편이 꽃다발을 받게 되는 모습인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동안에 북미국 출신 라인이 많이 이제 이 외교부 장관을 맡았었는데 북미 라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유엔 특보 출신이고 어찌 보면은 다자 외교. 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대하는 4대 열강이 아닌 다른 이제 나라들과의 좀 외교적인 다변화를 이제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로도 어제 전달이 됐고, 과연 얼만큼 이제 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검증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현충원 강신임 장관의 현충원 방명록 모습 인상적인데요. 세 가지 써 있어요. 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대통령 취임하는 날 썼던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풀어쓴 버전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야권의 반발입니다. 예상은 좀 했을 텐데 오늘 당장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했죠.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줄줄이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파행이고요. 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설마 보이콧까지 하겠느냐. 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또 함부로 이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역풍이 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제히 야당들 다 의총을 했거든요. 네. 의총 결과 결국은 보이콧으로 접어들었고 이 국회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인데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뭐 김희수 헌재소장의 국회에서 인준하거나 또 뭐 청문보고서 채택하려면 40석의 의석이 있는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의 입장이 아주 중요한데 국민의당의 입장 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강한 야당, 원칙 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 협치 구도를 깼습니다. 협치 구도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걷어치워버렸습니다. 도덕성, 능력과 차질이 부족해서 야3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강경화 장관 임명을 한 것은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선언하면서 대결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몇 장의 사진 자유한국당이 만든 네. 문건 같은 건데요. 네네. 정리한 건데요. 정영기 대변인이 지금 보고 있죠. 저 문건을 저희가 좀 자세히 찍어봤어요. 네, 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네. 불량 인사 현황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5대 비리를 저 위에 총리 후보자부터 저 밑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안건별로 정리한 정리했죠? 사진이 네, 오늘 의총하는데 이렇게 의원들에게 의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길게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다 세세하게 정리해놨어요. 네. 5대 비리 의혹보다 그 옆에 있는 칸들이 훨씬 더 빼곡합니다. 네. 또 빨간색으로 적어놔서 눈에 네. 툭 띄는데 네. 저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보면서 꼼꼼하게 정리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 인사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저것을 좀 민정수석한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청와대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표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청문회도 네. 지금 청문회가 8명 새로 지명되어 있는 후보들 줄줄이 남아있고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는 아직 표결도 못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채택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또 한 명, 의원 불패라고 했지만 무난히 4명의 의원 출신 장관은 임명될 것 같았는데 3명은 초고속으로 됐는데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한 주말을 넘겨서 아직도 채택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채택해 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청문회가 파행 중이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새 정부에는 큰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당장 뭐 추경안이나 또 정부 조직법 통과가 쉽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 분리해서 이제 임해달라.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미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바가 있죠. 근데 이 당시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어제 바로 이제 지난 주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 강행됨으로써 지금 이제 보이콧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경 예산 처리 심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또 국회의 논의도 그렇고요. 모두 다 시간이 많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개회가 돼서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 처리가 될 것이냐 이 대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려운 난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야상당이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이 추경안 예산안 심사나 또 정부 조직 개편안 협조 등에 대해서는 당별로 조금 온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가장 강경한 입장은 역시 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고요. 네. 나머지 2당, 국민의당, 캐스팅보트라고는 부르고 있죠. 또 바른정당은 가급적 국회의 이 어떤 업무에 임하는 것은 좀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반대하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한다. 네. 보이콧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3당 오늘 현재는 이제 모두 다 강경한 내치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언제 그럼 전향을 할 것이냐, 네. 전환적인 입장을 표할 것이냐인데 아까 박주선 대표 입장 네. 보셨습니까? 완강한데 네. 잘 보시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언급을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당 대변인이 최명길 대변인이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야당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뭐 유감이다,
혹은 사과한다. 뭐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좀 유감 표명을 하면 국민의당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약간 조건을 건 셈으로 이제 읽혀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 책임을 야3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민정수석 사퇴하라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은 그렇지만 국민의당까지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용주 의원의 인터뷰를 하나 보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예, 네. 사퇴하란다고 사퇴하겠느냐. 강한 네. 입장 표명이지 정말로 사퇴하라는 것은 네.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달고 있어서 어찌 보면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고민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히 강경한 반대는 아닌 네. 미묘한 양쪽의 입장이 다 읽히거든요. 네. 이런 대목에서는 좀 국민의당의 역할을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나. 주목이 되는 대목이기도 늘 합니다. 우리가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상투적으로 쓰는데 국민의당 고민이 늘 더 깊은 것 같기도 해요. 다당제에서 네. 가장 고민이 많은 정당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어떻게 생각이 보면 또 드네요. 캐스팅 보트라는 권한도 지고 있고. 그렇죠. 네. 네. 정부 조직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네.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드리면요. 네. 지금 17부에서 18부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부처가 늘어나는데 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요. 중소기업 벤처부. 네. 네. 이게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 정책을 중소기업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중요한데 이 부처의 신설이 늦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장관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대목에 있어서 현 정부에 좀 고민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 외교통상부로 어찌 보면 이 산업통상부에서 분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존에서 긴급문자, 재난문자도 계속 나라오고 하는데 네. 그 안에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다시 분리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 새로운 정부가 시도하려고 하는 이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네. 특색 있는 대목들이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발목이 잡힘으로써 추진되는 것이 좀 지연되거나 네. 향후에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명의 지금 후보자가 대기 중이죠. 청문회를 대기 중이고 네. 이 중에 위험하다 싶은 후보자를 좀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강경화 후보가 타겟이었는데 임명 강행이 됐고 네. 이건 뭐 위법한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타겟을 또 찾아야 되겠죠. 우선 제가 보기에는 당장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 좀 위태위태합니다. 네. 본회의 표결이 되겠는가 문제가 네. 있고요. 네. 김현미 교통부 장관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럼 나머지 타겟은 둘로 좁혀지는데 네. 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지금 논문 표절 문제 이제 네. 벌써 의혹이 불거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네. 후보인데요. 네. 고대 교수 시절에 만취 음주운전. 네. 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네. 또 한 명은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이 정도가 아마 주요 핵심 타겟이 아니겠는가. 네. 8명 중에 지금 3명을 제가 거론해 드렸는데 네. 그 외에도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네. 언제든 타겟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선 끝까지 집요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했으니까 거기도 새로 이제 지명을 네. 내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SNS에서는 이재명 시장 이야기도 박영선 네. 의원 박영선 맞습니다. 의원은 법사위원장 했고 법사위원장 했죠. 이재명 시장은 아마 뭐 변호사 출신이고 이제 아주 법조인이라서 강경하게 정의의 칼을 휘두를 검찰 인물로 개혁을 네네 기존의 야당 지지자 지금 네. 이제 여당 지지자가 되겠죠. 네. 아마 그런 추천도 있고 심지어는 뭐 표창원 의원을 네. 법무부 장관 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현역 의원 불패 법칙이 이번에도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의도에서 찾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네. 박영선 의원도 가능합니다.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나름 야망이 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네. 강금실 예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또 한 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윤근 의원이에요. 네. 네, 이분 지금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일전에도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네. 이분도 이제 사시 패스해서 네. 변호사 출신인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 의지는 하나예요. 네. 결국은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다시 네. 찾겠다.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여의도에 지금 우리가 거명한 인물 중에 네. 한 명이 지명될 가능성이 그래요? 높아 보이긴 네. 합니다. 네. 우영균 의원은 전에 왜 청소하시는 분들 정기직화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절하시던 분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홍석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겨냥한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악령을 봅니다. 난 언론도 정당이 아니라고.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 자, 네. 그야말로 독설입니다. 독설. 네. 그러니까 홍석현 전 회장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통일외교안보 특보죠, 대통령의. 네, 청와대. 네. 그러니까 워낙 어제 이 출정 의사를 표명하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어제 공식적인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여러 군데 독설을 쐈습니다. 네. 정말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패당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런데 언론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 홍석현 전 이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회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결국 특보 자리 하나 없겠다고 언론을 갖다 바쳤다. 이런 취지 발언인데 좀 이게 수위가 아슬아슬합니다. JTBC가 아마 네.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중앙일보 측은 또 이제 반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진위 논란으로 좀 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국 특사로 갔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네. 이 임무는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보여지는데 특보냐 아니냐. 그런데 중앙일보 측의 해명을 보면 특보를 현 정부가 제의를 했지만 고사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네. 담겨 있는데 해명에 네. 사실은 고사하지 않고 청와대 측에서는 특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홍석현 전 회장이 사의를 표하는 상황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네. 오늘 지금 보도를 보시면 사의를 표한 것이 돼 있는데 이 시점이 미묘해요. 그러니까 특보로 청와대가 이제 제안을 했고 고사는 했으나 네. 특보가 된 거예요. 청와대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5월 21일인데 네. 결국은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는 지금 절차를 네. 거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2명의 최경환 의원이 신안군 하이도 명예주민이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2명이에요. 2명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를 했던 최경환 네. 의원이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네. 최경환 의원이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친박의 자장, 네. 바로 지난 정권에서 네. 여당의 실세였죠. 최경환 의원 경제부총리도 네. 했고. 최경환 의원은 그랬는데 저 DJ의 비서관 하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DJ 비서관이던 과거에는 여당 이 최경환, 야당 최경환이었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야당의 최경환 의원인데 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현상이 하이도가 바로 DJ의 고향이죠. 네. 이 고향의 이제 명예 주민으로 두 분이 동시에 네. 이제 명예 주민증을 받게 된 거고요. 네. 두 사람 다 이 종종 대통령들의 생가를 찾는 모임이 있죠. 예, 이뤄오면서 그 구미의 박정희 전 그러니까 대통령 경북 생가.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함께 방문을 했고 네. 또 이제 DJ의 고향인 하이도, 신안군 네. 하이도도 함께 방문을 했고 이런 네. 인연으로 인연으로 아마 이제 명예주민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훈훈한 모습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앞으로 명예주민이 되신 만큼 하이도의 명예를 위해서 네. 많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봐야겠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네. 의원들이 저 구미 방문하고 또 그럼요. TK 쪽 의원들이 하이도 방문하고 이런 네. 방문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네. 이게 일종의 의원 협치를 위한 물꼬가 트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도 강대강 소식만 주로 전해드렸지만 네. 빠르게 좀 이제 여야가 함께 좀 국가와 민생을 살리는 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